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오는 29일 개막합니다. 전 세계 22개 국가 16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그리는 미래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만나봤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전남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도 종목에서 전남 대표로 출전한 김태양 선수의 3관왕 기록 도전기를 취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소통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조직 개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촌 곳곳을 누비는 농촌 왕진버스가 오는 7월부터 운영됩니다.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9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예고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사전 공개된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35 모둠 활동을 위해 모인 학생들이 화면 속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영어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장에 구현된 초등 미래교실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구축된 미래교실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등 각종 장비들이 학생들의 표정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수준별 학습 활동을 제시합니다. 미래교실은 이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6개 유형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실제 수업도 진행되는데 참여하는 학생만 1,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번역 시스템이 갖춰져 언어 제약이 없는 만큼 화상으로 해외나 타 지역 학생들이 공동 수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 밖에도 EBS와 구글 등 국내외 기업들이 학습용 콘텐츠와 기술을 선보이는 플랫폼 기업관을 비롯해 446개의 크고 작은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부스 설치 등 공정은 거의 90%가 완성이 됐고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마무리 공정이 다 완수가 되면 100% 아주 훌륭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교육 박람회로서 29일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 독일과 캐나다 등 세계 22개국과 50여 개의 교육 관련 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행사 기간 16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현장을 구현하고 글로컬 교육 기반을 조기에 조성할 방침입니다. 교육 과정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진 진정한 교육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전남 교육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와 지방 소멸의 현실에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교육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전라남도 일대에서 지난 25일 막을 올렸는데요. 전남 대표로 출전한 김태양 선수는 이번 역도 종목에서 3관왕을 기록하면서 인도네시아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돼 기쁘다고 말합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한 역도 선수가 자세를 잡더니 가뿐히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뒤이어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전국 학생체전에서 80kg 체급의 역도 경기가 완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양 선수는 현재 완도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이번 소년체전에서 전남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해 소년체전 대회 2관왕에 이어 올해 3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김 선수는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각각 121kg, 148kg, 269kg을 들었습니다. 김 선수는 특히 인상과 합계에서 대회 신기록을 달성해 기쁘다고 말합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잘 따라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서체만 목적이 아니라 체전까지 금메달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 아빠와 인도네시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김 선수. 초등학생 6학년 때 육상 선수로 활동하다 선생님의 권유로 역도를 시작했습니다. 김 선수의 어머니는 역도가 다른 종목보다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 걱정하지만 메달을 따는 아들을 보며 언제나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다칠까 봐 항상 걱정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하고 응원하고 든든하게 마음 먹어서 1등 나오네 다행이에요. 태양아, 다치지 안 하고 항상 건강하고 모습이 보여주니까 고맙다. 김 선수는 향후 전국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 김 선수는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기쁨을 뒤로 한 채 다시 훈련장에 들어갔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대에서 열리는 53회 전국 소년체전. 선수들의 힘찬 도전이 전남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53회 전국 소년체전 기간에 생일을 맞은 선수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전남 지역 선수 11명의 경기장과 숙소를 방문한 뒤 생일 케이크와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전남 선수단은 대회 첫날인 지난 25일 금메달 9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7월 1일자로 실시하기로 했던 조직 개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입법 예고 후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 현장과 소통이 미흡하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기돼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학교 현장 지원을 목표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충분한 소통을 거친 뒤 행정 업무 개선 등과 연계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남도 교육청이 제시한 조직 개편에는 고교 사무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 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교육청 지부와 전남교사노조 등은 해당 조직 개편이 교육 현장에 갈등을 부추기고 관련 전담팀에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소통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남도와 시군, 농협이 협업해 만든 농촌 왕진버스가 7월부터 운영됩니다. 사업비 8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검진 대상자는 고령 농업인이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취약계층 등 농촌 지역 거주민으로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일정에 맞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전남 서남권 기업 경기가 제조업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조사한 5월 전남 서남부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의 BSI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70을, 6월 업황 전망은 5월 전망치인 74보다 2포인트 감소한 72를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의 5월 BSI는 56으로 49를 기록했던 4월보다 7포인트 올랐고 6월 업황 전망은 56을 기록했던 5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인 경우는 긍정적, 미만인 경우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7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무안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로 국립식량과학원 건물 일부와 바이오 추출 기계 등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반 만에 진화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45분쯤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가 소실됐고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아침 7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에선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각각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2기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신임위원장에 정순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모두 7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자치경찰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전남경찰이 영암 대불산단 일대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사에서 지역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21일까지 주요 교차로에 암행 순찰차를 배치하거나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암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52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9명이 대불산단을 비롯한 삼호읍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권향엽 당선인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당선인과 노 시장은 순천대 의대 유치와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권 당선인은 순천의 해력면 1개면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지만 순천 지역구 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시장은 시의 주요 사업과 국비 건의 사항에 대해 권 당선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여수지부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노조 여수지부는 27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청 도로보수팀이나 방문팀 등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고려해서라도 정수대로 인원을 충원하고 공무직 차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직의 실질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정규직화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이 담긴 승보사찰 송광사 불화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제자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불화이며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가지 주제로 묘사한 그림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가 골목길 등 안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12개 읍면동 지역에 보안등과 LED바 등 203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 지역 외에도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00여 개의 보안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어린이 다목적 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백운산 숲속 어린이 다목적 구장은 면적 11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풋살과 농구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다목적 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